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S&P 500 ETF 하나만 사두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. 워런 버핏도 추천한 방법이라고요. 그런데 진짜일까요? 오늘 저는 막연한 희망 대신 숫자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숫자 속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까지요. 먼저 가장 많이 회자되는 수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미국의 대표 지수인 S&P 500을 추종하는 ETF,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배당 재투자 기준으로 약 12에서 13% 수준이었습니다. 같은 기간 한국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대략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이었죠. 단순 계산해볼까요? 1천만 원을 예금에 넣으면 10년 뒤 약 1,200만 원입니다. 그런데 같은 돈을 S&P 500 ETF에 넣었다면 약 3천만 원이 넘습니다. 거의 3배 차이예요.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,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싶으실 겁니다. 하지만 잠깐만요.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연 12에서 13%라는 수치,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. 평균이라는 단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같은 10년 안에서도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S&P 500은 한 달 만에 약 34%가 빠졌습니다.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약 19% 하락이었고요. 더 멀리 가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증발했습니다. 1천만 원이 한순간에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눈앞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.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점에 팔아버립니다. 그게 인간이거든요.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연구가 있습니다. 미국의 금융분석기관 달바에서 매년 발표하는 정량 분석 보고서 QA라고 하는데요.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S&P 500 지수 자체는 연평균 약 10% 수익을 냈지만 실제 주식형 펀드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. 왜일까요? 오를 때 늦게 들어가고 떨어질 때 빨리 팔기 때문입니다. 즉, ETF의 수익률과 내 수익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한 가지 더. 일부 금융 광고나 재테크 콘텐츠에서 강조하는 그 깔끔한 연 13%, 사실 우리 손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 숨은 비용이 있거든요. 첫째, 운용보수.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보통 0.07%에서 0.5% 사이입니다. 둘째, 환율.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면 수익률도 같이 출렁입니다. 셋째, 세금.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의 22%가 양도소득세로 빠져나갑니다. 배당에도 15.4%가 붙고요. 이 모든 걸 차감하고 나면 실수령 수익률은 우리가 알던 그 숫자보다 한참 낮아집니다. 자, 정리해볼게요. ETF는 분명 예금보다 훨씬 강력한 자산 증식 수단입니다. 하지만 평균 수익률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세요. 첫째, 투자 전에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 비상금을 따로 떼어두세요. 이게 폭락장에서 손절하지 않게 만드는 진짜 방어막입니다. 둘째,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사세요. 5만 원, 10만 원도 충분합니다. 셋째, 마이너스 30%가 찍힌 계좌를 봐도 앱을 닫고 평소처럼 출근할 수 있는 금액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. 그게 가능한 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. ETF는 부자로 가는 자동 계단이 아니라 잘 설계된 등산로에 가깝습니다. 길은 분명히 있지만 걸어가는 건 결국 본인이거든요. 오늘 영상이 막연한 환상 대신 현실적인 출발선이 되었길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어떤 ETF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종목별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.